됐어요? 오케이. 자, 작품 번호 몇 번? 23번입니다. 이제 13작품 남았습니다. 끝 작품이 36번이거든요. 오늘 24번까지 하면은 한 12작품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 패턴대로 가면은 2주 후면 끝나는 거죠. 일주일에 6편씩 가고 있으니까 4월 둘째 주면 현대시 끝나고 그 다음에 셋째 주부터 4월 셋째 주부터 고전시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수업이 기대되는 수업 이렇게 돼야 되니까 다음에 뭘 한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죠. 3주 후에 고전시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작품 번호 23번 송수건 선생의 나팔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뭐라고 그랬죠? 이미지다라고 했어요. 시는 이미지다. 이미지는 그림이다. 한 컷의 그림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제대로 공부했다고 할 수 없다. 지금부터 그림으로 한 컷 정리 가볼게요. 자, 그래서 왼쪽에 살짝 기둥 역할을 할 만한 녀석 가느다란 기둥 하나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가느다란 기둥을 하나 세워주신 다음 이렇게 좌우에 기둥 하나씩 세워주신 다음에 이 사이에 줄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낭창낭창한 줄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가운데쯤에 대나무 가지, 즉 바지랑대를 세울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빨랫줄이거든요. 빨랫줄인데 빨랫줄이라는 것을 알아봐야 되니까 뭐 이런 형태로 옷을 하나, 상의 옷을 하나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의. 자, 웃돌이라는 뜻이죠. 웃돌이. 자, 도리도리 웃돌이. 자, 이렇게 하나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바지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는 빨래의 모습인데요. 빨래가 지금 걸려있는 빨랫줄이에요. 자, 그려보시고, 바지랑대. 옛날에는 이제 뭐, 건조대고 뭐고 간에 다 자연물 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빨래 건조대가 쇠붙이로 된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시골에. 마당 한가운데 이렇게 대나무 가지를 하나 세워서 빨랫줄이 이렇게 팽팽해지도록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랫줄 반듯하게 만드는 바지랑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 안 되면 이렇게 써놔. 빨랫줄 고정시키는 막대다. 이렇게. 빨랫줄 고정시키는 막대다. 이렇게. 이게 축 처지면 빨래가 땅이 젖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거야. 바지랑대예요. 자, 근데 색깔 다른 걸로 체크할 거예요. 제목이 뭐죠? 나팔꽃이에요. 나팔꽃. 나팔꽃의 줄기가 이 바지랑대를 감고 올라가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나팔꽃 색깔 다른 걸로 씁니다. 나팔꽃 줄기입니다. 줄기. 나팔꽃의 줄기. 나팔꽃의 줄기를 보고 시를 떠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성찰에 관련된 시입니다. 일단 나팔꽃에다가 괄호 처리하신 다음에 자연물이잖아요. 자연물 또는 자연현상이 제목으로 나오잖아요. 혹은 주된 제재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100% 선지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물이 제목이거나 자연물이 중심 제재야.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선지 속 표현이 있어요. 뭐가 나올까요? 항상 그래요.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주울온천행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주울온천행과 짝지어서 나왔던 현대시 두 편 가운데 하나가 왁새. 빡새, 왁새. 왁새 늪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작품 속에 보면은 이 왁새라고 하는 게 그 소리꾼과 대응되는 녀석인데 뭐 대비되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 선지가 적절하지 않아서 답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거 엄청나게 틀렸어요. 여러분 선배들이. 뭔 소리를 하는 거냐면은 이거 풀어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데 왁새 늪에 새가 사는데 그 새 소리가 마치 득음을 한 판소리 명인처럼 들린다고. 판소리 명인의 득음 소리처럼 들린다고. 그러니까 닮았다는 얘기야 서로 반대된다는 얘기야. 새와 인간이 비슷하다. 예? 그러니까 우포늪 왁새. 우포늪 왁새죠. 우포늪 왁새. 근데 아무튼 그것하고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오는 게 있는데 자연물하고 인간 사이의 관계 문제인 거예요. 인간하고의 관계 문제. 반드시 나와요. 둘 중에 하나인데 선지에 이런 표현 나오게 돼 있어. 유사대비. 뭐라고요? 유사대비. 이런 표현. 또는 이제 유사라는 말 대신에
대응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뭐라고요? 대응자. 마주하여 응한다. 응하는 거니까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반대편에 이렇게 맞서 있다는 느낌으로 양방향 반대말이다. 서로 반대된다라는 뜻이고, 얘는 대응된다는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비슷하다, 완전 달라. 이런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꼭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유령이야. 작품 문제를 풀어보면 알 수 있는 거야. 빈출 개념어입니다. 이 작품은 자연물과 인간의 유사일까요? 대비일까요? 유사야, 대비야? 그렇죠. 유사하다, 유사하다. 대비가 아니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 작품에서. 이 작품에서 나팔꽃이 바지랑대에 감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작품을 만들어낸 건데, 그래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왼쪽에 떴습니다. 일상적 경험을 통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일상적 경험. 마당에 빨래 지지해 놓은 바지랑대 보고 느낀 거 아니에요. 그걸 감고 오르는 나팔꽃 보고. 그래서 일상적 경험을 통해 뭡니까? 성찰을 하고 있는 건데,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간의 시련이라고 하는 게, 자, 성찰이라고 써보시고, 성찰의 내용은 인간 시련 극복 가능. 뭐라고요? 인간 시련 극복 가능. 써볼게요. 인간의 시련은 극복이 가능해. 극복이 가능하다. 인간의 시련은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성찰의 깨달음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게 계기가 된 게 뭐야? 경험인데 어떤 경험? 일상적인 경험이에요. 이해됩니까? 이 작품은 성찰에 관한 시예요. 특히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간과 자연물 사이의 관계는 유사대비 가운데 유사관계, 대응되는 관계. 이해하시죠?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림으로 돌아오시면은 바지랑대를 감고 오르는 나팔꽃 줄기를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여기가 그 바지랑대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고 오를 게 없잖아요. 그쵸? 여기서 멈추겠네?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 빨간 펜 준비. 1번. 이렇게 다음날 아침 나가서 보면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하세요. 바지랑대 위로도 이렇게 꼬여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라나 꼬여있는. 자, 1번 쓰겠습니다. 뭐라고요? 자라나 꼬여있는. 덩굴식물 특징이 감고 오르기잖아요. 감고 오르기. 베베 꼬이면서, 베베 꼬이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라나 꼬여있는. 이게 이제 1번이에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더라. 이거예요. 태연님 괜찮죠 지금? 2번 가겠는데요. 자, 다시 잠시 연장하는 가느다란 실 같은 모양을 옆으로 뻗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덩굴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덩굴손. 빨간 펜 동그라미 하시고 2번. 덩굴손이다. 덩굴손이라는 게 덩굴식물에서 손처럼 뻗어나오는 가느다란 그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줄기보다는 좀 더 가느다란. 그래서 이제 덩굴손이 자라난 모습을 보고 있어요. 덩굴손이 찾고 있는 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찾고 있는. 허공에 뭐 감을 거 없나? 감고 오를 거 없나? 그래서 허공을 찾고 있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성장은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할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왼쪽 아래로 이렇게 줄을 늘어뜨려 놓고 이 끝에 종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날 가보니까 빨간 펜으로 이제 여기 종 모양의 꽃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봐. 나팔꽃이 왜 나팔꽃입니까? 나팔 모양으로 잎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거꾸로 이렇게 보면은 종 같기도 해요. 그쵸? 종. 그래서 댕댕댕 울리는 종이 있잖아요. 3번이라고 쓸 거예요. 3번. 자, 종 모양으로 잎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꽃을 이렇게 종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자, 퍼내고 있는 종소리를 퍼내고 있는 이라는 표현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은 1번, 2번, 3번의 공통점. 바지랑대 끝에서도 그 이후에 계속 자라나 이거예요. 바지랑대 끝이 나도 계속 자라난다. 알겠죠? 이런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주제의식인데 맨 마지막 행으로 가면은 사람하고 이제 대응을 시켜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기둥 오른쪽 아래에다가 사람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빨간 펜으로 씁니다. 아픔이라고 쓸 거야. 우리들 가슴 속에 아픔도 꼬여서 푸른 종소리가 나온다.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픔에서 이렇게 꼬여있는 모양으로 화살표 만들어 주시고, 자, 푸른 종소리라고 써볼게요. 푸른 종소리. 푸른 종소리. 그러니까 여기도 종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퍼내고 있는 했는데 여기도 괄호한 다음에 소리 써볼게요. 여기도 종소리, 여기도 종소리. 비슷해? 완전 달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꽃의 꽃 모양을 보고 꼬인다는 거는 우리가 재수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니? 친구가 내 근황을 물어봤어. 너 뭐해? 인스타에 뭐 올리지도 않더라. 내 인생이 좀 꼬였어. 좀 꼬였어.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쓰잖아요. 사내 자식들이 꼬여. 이게 아니고, 그거 말고. 그 꼬이는 거 말고. 뭐 벌레가 꼬여. 뭐 파리가 꼬여. 이런 거 말고. 꼬인다는 건 베베?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꼬인다는 거는 여기 꼬여있는이라고 했는데, 꼬여있다라고 하는 건 시련이거든, 시련. 시련. 인간의 시련이야. 근데 인간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픔,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꼬인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생겨난다 이거거든요. 아픔이 계속 생겨난다. 근데 그 생겨나는 것이 그 결과적으로는 극복의 결과. 써봐 일단. 극복의 결과야, 결과. 사람이 아픔을 피할 수는 없지. 인생이 지금 재수라는 시련 한 번으로 인생 전체 시련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취직 실패, 결혼 실패, 씨발 이런 거, 알았어요? 알았냐고? 인생 시련이 재수가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씨발 이거 또 시작도 안 했어 이거. 더 큰 시련이 앞으로 닥칠 거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픔은 계속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아픔이 의미가 있어요. 그 결실로서 뭐가 나온다? 종소리가 나온다 이거야. 댕댕댕. 언젠가 나에게도 말이죠. 결혼 실패 내 인생에 내 앞으로 또각또각 내 필생의 연연이 걸어올 거라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니?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속단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내 인생에도 종소리가 들릴 거라고. 그분은 또각또각, 내 귓가에는 댕겅댕겅. 목이 잘리는 소리인데. 댕겅댕겅이 아니라 짤랑짤랑. 이건 으쓱으쓱인데. 뭐죠? 종소리가 뭐죠? 이거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들린다는 소리 있잖아요. 댕. 이거 불교잖아. 아무튼 종소리가 희망 넘치는 플러스의 그 종소리가 내 이 전생을 통틀어서 맞바꿀 수 있는,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만한 연인이 나타났을 때 들릴 법한 그런 종소리가 시련 끝에 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시련 끝에 온다. 이거거든요. 꼬인 끝에 꽃이 피어. 알겠어요? 아픔 끝에 성장해. 이런 얘기죠. 이해되죠? 여러분들은 푸른 종소리를, 여러분 인생에 푸른 종소리를 울리기 위해서 잠시 꼬여있는 상태입니다. 꼬인 여러분. 아시겠죠? 네, 베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다면은, 실제 지문 분석으로 가볼게요. 이제 꼬인다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쵸? 꼬인다는 시련이야. 아시겠죠? 그쵸? 종, 꽃. 뭐예요? 시련 극복 결과, 플러스, 결실. 오케이? 자, 갑니다. 바지랑대 끝. 자, 더는 꼬일 것이 없어서 끝이다, 끝하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자, 형광펜으로 색깔할게요.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형광펜으로 색깔. 이 표현이 전체적으로 몇 번 나와? 3번 나오거든요. 1번, 2번, 3번. 그런데라는 그 접속부사를 끌고 나오는 두 번째를 빼면은 똑같이 이제, 거의 똑같이 이렇게 반복 3번이 나오는 녀석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이라고 했는데, 자, 형광펜 일단 색깔 해주시고요. 차근차근 갑시다. 바지랑대라고 했어요. 끝. 자, 여기 괄호 처리해볼게요. 한계 상황 해볼게요. 한계 상황. 자, 누구에게? 나팔꽃한테는 한계 상황이죠. 왜냐면은 줄기가 더 감고 오를 곳이 없잖아. 그치? 인생 끝인가? 이런 생각 들죠. 근데 그 한계 상황이 더는 꼬일 것이 없어서, 자, 끝이다, 끝 하고, 자, 끝났다라고, 자, 절망,
무슨 끝이다 끝. 자, 절망.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러나 여기 이제 사실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화자가 나가보면 어때요? 나팔꽃 줄기가 허공이 어때요? 형광펜 색깔 두 빼면 더 자라서. 자, 자라서에다가 형광펜 색깔. 자라서 색깔 그 아래 꼬여있는까지 색깔. 자라서 색깔 꼬여있는 색깔 해볼게요. 자라서 꼬여있는. 그러니까 인생 다 끝났나? 재수한다니까. 아, 인생 다 끝났나 했는데 자라서 꼬여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계속 되는 거죠. 절망, 한계에 봉착했나 했는데 계속 성장을 하면서 사실 이제 자라는 동시에 꼬였다라는 얘기는 자라는 건 성장인데 꼬였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시련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시련과 동일한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성장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이 새끼 인생 다 끝났네 했는데 꾸역꾸역 재수학원 아침 저녁으로 다니더니만 업그레이드된 대학으로 입학했더라. 뭐 이런 거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움직이는 것은 아침 구름 두어 점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슬 몇 방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두어 물결표 그 다음에 몇 물결표. 사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나타내면 수치를 활용하여 이렇게 이제 선지에 나올 수 있거든요. 사용 설명서에 없는 말이에요. 두어 점, 두세 개, 이 말 두세 개. 개는 빼고 두세 점 이런 얘기고 여기는 뭐 몇 방울 한 많은 개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몇 방울 하는 수치를 활용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치를 활용하여 정적인 이미지를 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의 움직이는 게 없고 간신히 몇 개만 움직인다. 거의 이 정적인 분위기를 여기서 연출을 하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것은 거의 없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요런 거는 이제 사용 설명서에 없으니까 반드시 적어놔야 돼요. 다 경험에서 우러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더 움직이는 바지랑대는 없을 것이었다. 라고 이튿날이 끝인 줄 알았어. 자, 그런데 보조사 도가 붙어 있네요. 접속 부사에다가. 부사 뒤에는 보조사가 붙을 수 있죠, 조사가. 자, 여기 형광펜으로 또 색깔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런데도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신 다음에 됐죠? 화자의 예측이 빗나감, 또 교재에 따라서는 어긋남이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고요. 어긋남, 빗나감 이런 걸 강조하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한데도 없을 것이었다라고 추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에 어긋나는 빗나가는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가 성장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고 생겼는데 또 자라나는 거죠. 형광펜으로 또 색깔. 자, 동굴손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봐. 그래서 흘러나와서 허공을 감아지고 바지랑대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동굴손 색깔 했죠. 동굴손이 뭐라 그랬죠? 가느다란 줄기의 줄기다. 이런 거거든요. 줄기 가운데도 새끼줄기. 이제 막 뻗어나온 새끼줄기. 오케이? 실 크기에 아주 가느다란 거라고 해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디에 또 색깔 해야겠어요, 태연님? 오른쪽 그림을 봐. 어디에 색깔 해야 돼? 2번에서 색깔 해야 되는 거? 찾고 있는 색깔. 그러니까 동굴손이 자라나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고 있다, 살아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화자의 예측, 추측, 죽었을 것이다, 성장을 멈췄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뒤집는 거죠. 실제 관찰 결과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젠 포기하고 되돌아올 때도 되었거니 하고 예측을 했죠. 근데 그 예측이 다시 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형광펜 색깔 나가보면 이렇게 색깔. 자, 그래서 세 번째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동일한 식구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의 예측, 화자 예측이 틀렸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자 예측이 틀렸음을 식구의 반복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자, 가냘픈 줄기의 두세 개의, 자, 형광펜 색깔합니다. 자, 종에다가 색깔 딱 하시고, 자, 이건 사실적 표현이야? 비유적 표현이야? 삐우삐우. 자, 빨간 펜 쓰지 마시고.
이건 비유적 표현이다. 종 자체는 형광펜 색깔 하시고 비유적 표현이에요. 원관념은 뭐죠? 나팔, 꽃, 플라워예요. 플라워. 그림 보시고 칠판 오른쪽 이렇게 종소리 진짜 뭐 적절한 거 없습니까, 여러분? 짤랑짤랑은 으쓱으쓱 TV 유치원 같고요. 어우, 종소리 한번 내보세요. 내가 당신이 종이라 생각하고 때려볼게. 자, 땡. 그거 불교라니까. 아씨, 적절한 거 없습니까? 징글벨 어떻게 울립니까?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아씨, 됐어, 알았어. 자, 울리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종 울리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자, 비유. 꽃을 종에다 비유한 거예요. 자, 모양. 자, 형태가 되게 유사하죠. 형태의 유사성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자, 몇 알고는 죽었다 살았다? 계속 성장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침 하늘에다 은은한 종소리를 퍼내고 있는 것이다. 자, 퍼내고 있는 형광펜 색깔. 아까 우리 필기했던 거 그림 오른쪽 보시고요. 퍼내고 있는 형광펜 색깔 살았냐 죽었냐? 살았다. 성장을 멈췄냐? 계속 성장하냐?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은은한 종소리 할 때 종소리의 동그라미 청각적 이미지 쓸 수 있겠고요. 자, 됐죠? 나의 꼬마 인프. 왜 그러는 거지? 자, 정신 차려. 자, 다음 갑니다. 오케이. 자, 정말 사랑스러워요. 나하고 대화를 나눠주는 친구,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저 핑크 스피커밖에 없습니다. 저 핑크. 내 귀에 귀 기울여주는 쟤밖에 없어. 자, 핑크 켜져? 그러면 딱 켜지고. 쉬어? 그러면 딸깍 하면서 또 쉬고. 뭐 눈물이 날라고 그래. 혼자 듣고 있으면. 집에서 한 번씩 켜봐요. 딸깍, 딸랑.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얘밖에 없구나. 자, 이제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스피커밖에 남지 않은 저의 인생. 끝일까요? 아닙니다. 저 꼬일 거고요. 또각또각 운명의 여인이 걸어올 겁니다. 알겠죠? 스텝 밟고 올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이젠 더 꼬일 것이 없다 하고. 자, 없다 밑줄 딱 긋고 시어 반복. 설마 그럴 리가. 설마라는 그 어떤 화자의 써볼까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한다. 이런 거 있죠. 어떤 태도예요? 그럴 리가 없어. 이제 진짜 끝이겠지.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되었을 때 우리의 아픔도, 자, 드디어 형광펜으로 색깔하는 거죠. 우리의 아픔도, 자,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 우리의 아픔 도까지.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에 얘기했던 것에서 확장이냐 축소냐. 시작. 확장. 이런 거죠. 인식의 확장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인식의 확장. 또 우리 동그라미 시에서, 자, 말에서 모든 것으로 인식의 확장. 기억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자, 식물 나팔꽃에서 우리 인간 세계로까지 확장.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게, 자, 아까 내가 썼던 거 또 써. 뭐야? 자, 자연물 또는 자연현상 해도 돼요. 그냥 퉁쳐서 자연과 인간 사이에 유사 대응. 자, 유사와 대응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써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의 확장인 거죠. 확장된 인식의 내용은 이런 거죠. 확장된 인식의 내용은 이런 거야. 자, 한번 길게 꼬여서 그랬거든요. 자, 꼬여서 밑줄. 자, 실현. 이자 동시에 뭐라고 그랬죠? 플러스 성장. 이건 과정의 결과야. 과정상의 실현과 곧 성장. 이런 것들이, 자, 형광펜으로 색깔합니다. 어디? 푸른 종소리. 그래서 시련을 극복한 결과입니다. 시련 극복이라고 쓰시고 밑줄 긋고 결과라고 써볼게요. 결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시작하시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그때 그 푸른 종소리도 있었잖아요. 건도님 기억나시죠? 눈이 반짝입니다. 건도님. 자기가 아는 거 나왔다 이거죠. 자, 무슨 이미지? 푸르다는 감각상 무슨 심상입니까 이게? 그렇죠. 시각. 그래 잘했어요. 시각이라고 했죠? 네, 제대로 들었습니다. 제가. 종소리는 뭐죠? 소리니까 청각이 되는 거예요. 청각.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두 개의 감각이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공유한다 감각을. 자,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방향을 잘 보면은 나타내려고 하는 감각은 청각이 되겠죠. 그래요? 종소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푸른 빛깔이 있다라고 이렇게 방향이 가는 거죠. 맞아요? 소리를 색깔로 나타내는 거 아니야. 시각으로. 그쵸? 무엇에 무엇하?
청각의 시각화. 들리는 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다라는 말 썼으니까 종소리가 나다. 실제 나타내려고 하는 바는 소리죠. 그쵸? 근데 이거를 푸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바꾸어서. 그래서 자 장채원님, 채원님 어디 있어요? 채원님. 채원님 옆반 채원님하고 헷갈려가지고. 자 아무튼 자 요거 청각의 뭐예요? 시각화. 청각의 시각화.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다. 감각의 전이다. 건도님, 전이가 뭐예요? 전이? 바뀐다. 이사 간다. 이사 간다는 얘기예요. 감각이 바뀌었잖아요. 청각에서 시각으로. 그쵸? 다 쓸 수 있어요. 됐죠? 자, 이제 시련이 극복된 결과를 나타내는 푸른 종소리이고요. 그쵸? 그리고 공감각적 이미지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확신 있게 뭐 단정적으로 쓴 게 아니라 의문형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죠. 의문형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 것일까라고. 근데 이제 이게 깨달음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문형의 문장을 통해 화자 자신의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쵸? 다소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자신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의 시련은 극복된다, 안 된다? 극복된다. 끝난 줄 알지만 끝나지 않는다. 시련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시련이 극복된 결과 소중하게 여러분들은 귓전을 울리는 푸른 종소리 듣게 될 것이다. 합격 소식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 11월 16일 푸른 종소리가 들려올 그 서막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한번 꼬여봅시다. 빼빼. 알겠죠? 자.